어제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 만에 910포인트인 마이너스 9.99% 빠지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12%대 폭락을 하게 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죠. 같은 날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 13% 넘게 급락하고 엔비디아도 4%대 빠지면서 반도체 ETF인 SOXX도 8%가량 폭락했습니다. 타이밍이 묘합니다. 3개월 전 제가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 주식 탑5 영상을 올렸었는데 구독자 한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끝도 없이 오르는데 이 공급 부족이 최소 얼마나 갈지, 그리고 공급이 안정되면 그 다음엔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돈이 들어올지, 들어온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 그리고 정확히 그 질문에 답을 준비하던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실제로 폭락하는 장면을 본 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고 저도 여러 자료를 다시 찾아봤고 다른 AI한테도 같은 질문을 던져서 비교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어제 일어난 실제 사건까지 더해서 종합 정리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투자 자문이 아니고 메모리 사이클이 정확히 언제 꺾일지는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지금 나오는 리포트들 분위기가 꽤 일치합니다. 먼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6년 1분기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낸드 플래시는 90% 이상 급등을 했는데 2분기에도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가트너는 2026년 디램 가격 47% 상승을 전망했고, 테크인사이츠는 이 가격 상승세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2027년까지 디램 웨이퍼 생산 능력이 30% 늘어나도 소비자용 물량은 최대 15%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핵심은 이게 단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는 점입니다. HBM 한 개를 만드는데 일반 DDR5의 3배에 달하는 웨이퍼가 들어갑니다. 한국 기업들이 HBM에 캐파를 몰아넣는 순간 범용 디램 공급이 같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죠. 2026년 디램 수요는 30%대, 서버용은 40%대 성장이 예상되는데 공급은 20% 수준에 그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에 GPU 쪽 수요 요인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GB200, GB300, AMD MI400처럼 신세대 AI 가속기로 갈수록 HBM 탑재량이 폭증하고 있고, HBM은 공장을 짓는다고 내일 생산되는 산업이 아니라 수율 안정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론은 2026에서 2027년까지는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027년 이후 점진적 정상화 쪽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2026년 이후 HBM 가격이 경쟁 심화 및 증설로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반대 시각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23일 패닉셀의 진원지였던 마이크론이 곧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컨센서스는 매출 약 346억 달러, EPS는 약 19.95달러로 기대치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옵션 시장은 이미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어느 쪽으로든 17%대 움직일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실적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검증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거나 상회하면 어제 폭락은 단기 과열 해소였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반도체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거나 신중한 톤이 나오면 메모리 업황 피크아웃 우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자금이 더 빠르게 다른 섹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번 패닉셀의 트리거 자체도 복합적이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지난 1년간 9배 가까이 폭등하며 시가총액 1조 2천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앞둔 과열 해소 매물과 유명 투자자 단 라일즈의 반도체 비중 축소 경고, 미국 금리 인상 우려, 그리고 AI 밸류에이션 전반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그래서 증권가 반응도 엇갈립니다. 이번 조정은 업황 훼손이 아니라 단기 과열 해소라는 시각과 메모리는 원래 사이클이 꺾이면 대규모 적자로 돌아서는 산업이라 지금의 낮은 PER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이미 나왔다면 그 결과를 꼭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실적 발표 직전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도 비슷한 흐름이 한번 있었습니다. 6월 3일 이후 미국에서 마이크론, 브로드컴 같은 메모리 및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락하고 국내에서도 AI 및 반도체로의 쏠림이 급격히 꺾이는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돈이 빠질 때 곧바로 소프트웨어로 깔끔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위험자산 전반에서 같이 빠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반도체가 끝나면 소프트웨어 시작이라는 단순한 바통 터치가 아니라 금리, 외국인 수급 같은 매크로 변수가 같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구조적인 흐름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AI 가치 사슬은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시장은 거의 1에서 2단계의 자금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이 GPU에 10억 달러를 썼다면 그 다음 질문은 결국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지가 됩니다. 그 답이 소프트웨어 레이어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뜨겁게 달궈진 상태라 다음 수급 이동이 곧바로 소프트웨어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빅테크 대형주로 먼저 옮겨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보다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를 동시에 보유한 빅테크가 한 단계 덜 위험한 다음 행선지로 선택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다음처럼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로의 본격적인 자금 이동은 빅테크를 한번 거쳐가는 중간 단계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종목을 고를 때 세 가지 기준을 봅니다. 팔란티어, 톰슨 로이터, 비바 시스템즈처럼 AI는 똑똑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을 못합니다. 결국 데이터를 독점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장악한 기업인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도 기업이 한 번 도입하면 쉽게 못 바꾸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AI를 실제 현장 업무로 연결하는 기업입니다.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보다 그 모델을 현장에 연결해서 돈을 벌게 해주는 회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기준으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소프트웨어 TOPO를 투자 매력도 순으로 정리하면 1위는 팔란티어, 2위는 서비스나우, 3위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5위는 비바 시스템즈입니다. 결론입니다.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GPU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결국 그 GPU를 이용해 고객의 돈을 벌어주는 소프트웨어 기업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AI 시대의 삽이라면 소프트웨어는 그 삽으로 금광을 캐는 기업인 것이죠. 다만 그 사이에 한 정거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다음 소프트웨어 이전에 빅테크라는 환승역이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가장 가까운 변수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이 발표 하나로 어제 페닉셀이 과열해소였는지 진짜 피크아웃의 시작이었는지에 대한 시장의 1차 답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다음 영상에서 업데이트된 시각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다음 사이클을 미리 본다면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같은 AI 업무 플랫폼과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를 같이 지켜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